그러면 지금 뭐 주요 매출은 뭐 수업이나 이제 클래스나 외부 출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약간 판매 증진, 뭐 매출 증진을 위해서 뭐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는지가. 아마 다들 막 같은 고민 하실 텐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다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동안 공방을 운영해보고 뭐 출강을 나가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 쪽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약간 뭔가 맞춤형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혼자서 계속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누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내년부터 넘어가니까 그 부분도 준비를 그럼 하셨을까요? 비누는 처음부터 판매는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입점이 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공방은 이제 수업 위주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로드에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는 일부러 막 누군가가 들어오거나 하진 않지만 입점돼 있는 곳에서 이제 꾸준하게 뭐 판매가 된다든지 뭐 캔들 같은 경우는 시즌 상품으로 주로 판매를 이제 그런 루트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요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럼 뭐 블로그나 카페, SNS 같은 것들도 활발히 활용을. 활발히는 아니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네, 그래도 소소하게. 꾸준하게는 진행을 하시나요? 그렇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약간의 도움을 받는 면이 사실 크게, 그러니까 제가 한 거에 비해서 도움을 좀 받았던 케이스긴 한데 그냥 이제 했던 게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러니까 블로그도 창업 전에 계속 그럼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사실 창업 전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뭔가를 그냥 글을 남긴다라는 정도로 제가 나중에 이거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했던 거였고, 이게 지금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뭐 이런 목적으로 저도 이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일상을 그냥 남기기 위한 노트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있었던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한 개씩 올리는 편이긴 하는데 자주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홍보에는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수단을 쓴다는 거는 일단 비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랑 SNS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전단지를 작성해서 뭐 이렇게 배포해봤다던가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공방을 처음 오픈할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주하는 상태였고 이 건물 자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람이 좀 뜸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벌써 한 5, 6년 전이니까. 아, 여기 상권 자체가. 네, 그쵸. 상권 자체가 조금 지금보다는 덜 활성화돼 있어서 그때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효과는 없었죠. 없었어요. 네네. 그러면 개인 공방 운영하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직장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거를 선택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시간 할애가 조금 더 용이하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뭐 퇴근 시간이나 뭐 그쵸.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제 부분. 마음대로. 네네. 그럼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용이한 만큼 네. 사실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도 24시간 이제 머릿속에서는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름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게 제일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한 점인데 이 개인 폰과 이 업무 폰을 따로 쓰시는지. 꼭 공방이 아니어도 주변에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나눠서 쓰시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성격상 한 대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한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방을 준비 중인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뭐 조언? 요새는 워낙 뭐 정보가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많이들 별로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들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분들이 창업을 할 때도 지켜보고 하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제가 뭐 어떻다 조언을 할 건 없는데 이제 그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분야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그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변화에 조금 잘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창업을 하시기 전에 내가 나의 그 창업 목적을 한 번 정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목적이신지, 창업을 하고 나서 판매가 목적이신지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물론 똑같이 창업을 하는 스타일은 동일하시더라도 목적이 어떤 거를 두고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하신 지가 5년 이상 되셨는데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든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이건 조금 아쉽더라. 그러니까 이런 게 나름 뭐 실수,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후회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더 많은 분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접해본 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적으로 직장 생활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를 취미로 연결해서 이렇게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게 어떤 이제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적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정도죠. 공방 운영하는 이제 시간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셨을 때 그 네. 이후 시간은 보통 어떤 일단 어떻게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는지.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역할이 주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업 준비,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제 수업 준비가 뭐 재료 준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외부 출강이라든지 뭐 단체 그러니까 이런 불특정 다수하고 수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 네, 어떤 이제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같이 할 대상에 대해서 대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맞는 수업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에 대한 걸 찾아본다든지 뭐 하는 것들. 퇴근이 아니네요. 퇴근이 아니죠. 그냥 계속 연장 근무.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주가 클래스나 아니면 외부 출강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외부 출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출강.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출강?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고 아마 그 출강의 계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치를 줬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찔했던 뭐 여러 번 있었죠. 가장 최고로 아찔했던 최고로 아찔했던 진짜 이 수업 진행 못할 뻔했다 막. 일단 제 실수 때문에 한 번 그랬던 거는 재료를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린 경우. 근데 마침 전달해 주실 분이 계셨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공수를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그때는 정말 막 식은 땀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찔했던 건 이제 제 실수는 아닌데 이제 너무 많으신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유화 과정에서 이제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신 거야 모든 분. 그러니까 일일이 그게 이제 온도를 맞추고 하는 게 이제 능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유화가 절반 이상이 실패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어떻게 이제 결과적으로 처리는 잘 해서 이제 마무리는 지었는데 그 두 번이 그 외에는 뭐 별 탈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외부 출강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외부 출강 때 꿀팁 하나 정도 알려주신다면? 상대를 먼저 약간의 기선제압이 필요하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분위기로 수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실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뭐 당연히 초등학생은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다행히 저는 이제 초등학생을 많이 한 케이스는 없어요. 몇 번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제 저희 수강생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아이들 때문에 되게
난처한 일을 많이 겪으셨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막 이런 자괴감에 빠지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의 기선 제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기선 제압이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그런데 조금 남들이, 그러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이 볼 때 약간의 카리스마가 보인다, 믿고 따를 수 믿고 따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춰주시면 수업하기,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 출강이 수월한 것도 사실 있거든요. 공방에서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2020년 새해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방 운영해 가겠다라는 목표 있으신가요? 일단 제일 큰 목표는 잘 먹고 잘 자자. 돈 많이 벌자. 대박 나자. 뭐 네. 이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써 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만 5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 이제 발 담근 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약간의 이제 매너리즘이 한 번씩 이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조금 이제 처음에 한참 막 열정이 막 폭발하던 시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가짐이 좀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